안녕하세요. IT입니다. 금주 원비톡 주제는 주식 투자 관련입니다. 최근은 아니죠. 작년에 계엄령도 있었고, 이번에 트럼프 관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주식 투자 얘기하기에 괜찮은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주식 투자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많이 들어봤던 투자 방향 측면에서는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혹은 성장주 투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치 투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내가 간파해서 쌀 때 사서 오래 보유한다. 그리고 성장주는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보유한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단기로는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두세 달, 두세 달만 보유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세워라 내워라 10년, 20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방식을 어, 찾아서 그 방향대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방법들이 사실 다 어렵습니다. 너무. 예. 간단한 용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일 많이 보는 게 퍼입니다. 예, 사실 이 주식 순이익 비율 그런 것들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됩니다. 기준점은 10인데 10년 벌어서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은 그게 퍼가 10이 됩니다. 요 퍼를 지금 나열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이 퍼 때문에 비싸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퍼 때문에 너무 싸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퍼 10이 이제 10년 벌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보통 벌어들이는 금액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 계속해서 벌어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기준점이 되고요. 그리고 퍼 7은 이제 지금도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도 비슷하게 벌 때, 그러면은 약간씩 하락이 되겠죠. 퍼가 4인 경우는 지금 그럭저럭 벌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벌 걸로 예상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퍼가 이제 4에서 10의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산업이나 제조업들에서 많이 나오죠. 자동차나 반도체 그런 것들입니다. 투자는 퍼가 이제 4나 3이면은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준점은 제조업에서 기준점이 정해져 있듯이 앞으로 벌 돈이 지금보다 그리 많지 않으면은 그 정도를 받습니다. 예. 기아가 퍼가 3.7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4에서 5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기아가 지금 싸다고 생각이 들면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격이 싸다고 퍼가 싸다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사서 두 배를 기대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 되겠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펄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72이고요. 지금 비아디는 25점, 대충 26 정도 되네요. 사실 자동차 기업에서 펄을 100을 넘어서 180까지 받는 경우는 없어요. 비아디가 세상에 있는 자동차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올 걸로 예상되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가 25에서 26 정도를 받습니다. 예. 근데 테슬라는 이제 160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동차로는 돈을 벌 마음은 없을 겁니다. 아마 테슬라는. 성장하는 기업, 테슬라 같은 기업이겠죠. 퍼가 이제 100에서 200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최고 488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포워드 PER 1년 뒤, 2년 뒤에 퍼가 얼마나 될 거냐를 현재로 적용해서 주식 가격을 매기기도 합니다. 퍼만 봤는데도 좀 이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요. 사실 PBR, PS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다 공부해도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그 가격을 유도하는 뉴스도 너무 많고, 제일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기업들이 오르는지 어떻게 아냐, 그런 것들이고, 또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일 궁금해 할 겁니다. 주식의 가진 특징,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또 이제 오르는 주식의 특징을 찾고, 또 언제 사면 되는지를 한번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속성은 간단하죠. 오를 때 사면은 오르고 내릴 때 사면 내립니다. 예. 제가 언젠가 여기서든 여기서 살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살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살 수도 있을 거고 무조건 여기서 사면은 다 오를 거고요. 여기서 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릴 겁니다. 예. 그 말은 당연히 오를 때 사야겠죠. 두 번째 속성은 주식은 이제 매수 매도의 싸움입니다. 예. 살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봤을 때 월봉이거든요. 여기 이제 코로나 때 최고점이고 지금 요 기간 동안 돈을 잃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이 가격이 오기만 하면은 다 팔 겁니다. 한 지금 몇 년이죠? 한 4년? 뭐 최악의 경우는 한 4, 5년 들고 있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매도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 사실 요 기간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어느 쪽이 좋으냐, 반도체 주식을 살 건데 삼성을 살 거냐, 하이닉스를 살 거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겁니다. 예, 매수 매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은 걸 사야겠죠. 예. 자, 그리고 주식이 오르려면은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벌 것이냐,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잘은 안 맞지만 얼추 맞습니다. 뭐 그걸 보면은 이제 뭐 매출이 30% 이상 증가가 기대되고 그게 뭐 한 4년, 5년 지속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서 이거를 뽑아내기는 어렵겠죠. 시장에는 분명히 10배, 100배 오르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주식들을 우리가 뭐 사서, 먼저 사서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은 돈을 이제 벌 수 있는데요. 그 10배 오르는 주식을 찾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 왜냐면은 확률이 가장 높은 걸 사면 되겠죠. 2배 오른 주식이 10배 오를 확률이 높고, 3배 오른 주식이 10배 오를 확률이 더 높고, 4배 오른 주식은 이제 10배 오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거쳐가야 되기 때문이죠. 10배 오른 주식을 살려면은 두세 배 오른 주식을 사면 됩니다. 사람들은 바닥부터 이제 사서 있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이 많은 주식 중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두세 배 오른 주식을 사서 10배 내외를 기다리면은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는 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0배씩 오르는 주식을 이제 뭐 주도주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주도주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배 오르기도 하고요. 뭐 많이는 한 200배? 200배 오르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200배, 300배. 예. 그리고 보통 그 주식이 10배 이상 오르려면은 그 주식이 혼자만 오르진 않아요. 우리나라 특징은 그런 비슷한 주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식을 찾을 때 하나만 이렇게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모든 그 비슷한 기업들이 비슷한 모양의 차트를 그리고 있으면은 비슷한 이제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기업들이 있어야 돼서 지수를 좀 흔들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내지는 개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배터리 기업이 코스닥에 무지 많았었죠. 코스닥을 다 끌고 갔던 건 배터리 기업들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기업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잘 모르는 기업이거나 뭐 상장한 지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겠죠. 그리고 한번 이제 사이클을 타면은 한 2년 6개월 정도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짧게 끝날 때는 1년 6개월, 2개월, 2년 정도로도 마감되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2년 6개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1년 6개월에 끝나면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르는 동안은 30% 이상 하락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악재가 와도 잘 안 와요. 그리고 빨리 복구되는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주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04년에서 2007년이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가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조선주, 철강, 건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되게 오른 저 조선은 한 200배 올랐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STX도 이때 난리도 아니었죠. 네, 이때 조선이 한 100배 정도 올랐고, 네, 철강도 그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10배에서 10 몇 배 정도는 다들 가볍게 올라줬었죠. 지금 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이고, 부동산 이제 가격이 한참 좋을 때라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거의 한 10배 이상씩 올랐었죠. 현대건설이 그때 제일 좋았네요. 한 20배? 20배 올랐고, GS건설은 한 10배, 13배 정도요. 네. 그 다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 뒤에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 화학, 정유들이 많이 오릅니다. 뭐 대부분 다 10배 이상, 20배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그때는 이제 기아, 그리고 성화이텍이라고 이때도 한참 유명했던 여기도 한 20배 올랐고요. 그 당시에 LG화학하고 금호석유 화학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다 10배 이상씩은 올랐고요. 그 다음은 아마 그 남유럽 재정위기, PX 사태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시작됐을 때는 건설 경기가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건설 쪽이나 뭐 시멘트 이쪽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외로 빌트인 가구들이 성장을 하면서
한샘이나 뭐 이렇게 가구주들이 이제 막 10배 그렇게 올랐어서 한샘이나 뭐 이런 가구 쪽이 주도주였습니다. 중국 특수도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들이 많이 올랐죠. 그때는 이제 탄핵 전국이었네요. 예, 탄핵이 한 번 있었고 이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마땅한 그런 성장하는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오만 사람들이 이제 좀 하다가 뭐 거의 지수도 변화가 거의 없었죠. 이때는 한국 시장의 암흑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셀트리온이나 그런 것들 말고는 살 게 없었어요. 이때는. 그 무역 경쟁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부터는 이제 좀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BBIG였는데 G는 여러 회사가 올라간 게 아니라서 좀 뺍니다. 예. 그럼 이때는 이제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네. 그중에 지금 여기는 인터넷인데요. 이때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유명했죠. 이때도 거의 지금 요때가 코로나거든요. 요쯤에 여기까지 갑니다. 뭐 10배 정도나 여기서 샀다가 10배 정도는 뭐 어떻게 가죠? 여기도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에코프로 하고 LNF 이제 배터리가 약간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고요. 테슬라하고도 시기가 잘 맞아서 그때 같이 많이 올랐죠. 요때도 거의 대부분 요 코로나 시기 때부터 10배씩 오르고 이제 끝납니다. 인플레이션 위기 지나고 나서 AI 키워드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겹쳐서 배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르고 요 에코프로가 이제 두 번째 주도주가 다시 됐을 때 코로나 때 10배 올랐는데 요 자리가 이제 20 코로나 자리가 여기 네, 뭐 이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올랐을 때는 저 위치가 요겁니다. 거의 점으로 보이죠. 음. 코로나 때부터 치면은 엔비디아는 비교도 안 되는 상승률이죠. 예. 그리고 금양도 그 당시에는 뭐 많이 올랐었습니다. AI가 이제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에 AI 관련된 이제 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거의 대부분 10배씩은 뭐 많이 올라졌습니다. 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전력기기들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뭐 여기서부터 치면은 10배인데 대충 한 여기가 22년이라고 치면은 뭐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4년 7월 뭐 그쯤에 고점을 네 6월 7월 하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저렇게 10배, 20배 오르는 주식이 한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거의 2, 3년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주도주를 한번 대부분 이제 여기 상단에서 사게 되는데 여기 상단에서 사게 되면은 이 돈을 찾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20년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잘못 걸리면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운이 좋게도 20년 뒤에라도 찾을 수 있었던 때인데요. 2007년에 한 번 왔었고 여기 아마 23년 그쯤에 아마 원금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은 아직은 안 왔는데 아마 거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5년도에 이제 했던 사람은 여기에 한 30년, 이 사람은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뭐 20배, 뭐 30배 이렇게 한번 오르면은 그 뒤는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안 그러면은 30년간 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수가 오르는 기간하고 주도주가 오르는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도주의 상승이 끝나면은 시장도 그 지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뭐 카카오가 이제 코로나 때였죠. 요때가 6월 1일. 요때부터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을 시작했고요. 대부분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6월 1일, 여기 아마 여기가 6월 1일 겁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이제 끝이 나고요. 그리고 한샘도 보면은 여기 8월 1일 똑같이 가구도 뭐 거의 똑같은 시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지수도 지지부진하고 하락기가 시작이 되죠.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뭐 차트를 보면서 아셨겠지만 중간중간 이제 위기가 오면서 그다음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트럼프 관세 무역 전쟁 위기가 있었죠. 그때가 한 지수가 한 20 몇 프로, 30%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위기로 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주도주가 있겠죠. 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가 보통 준비의 기회입니다. 예, 뭐 제가 보고서 좀 좋아했던 포스트인데 괴로운 순간은 이제 처벌이 아니고요. 다음으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보통 이런 자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락기를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좋은 주식, 나쁜 주식들이 다 같이 같은 한 점으로 거의 모여들어요. 오르고 있는 주식들로 바꾸기가 좀 좋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아마 22년 그때도 좋은 부동산들은 다 같이 내려왔고, 좋건 나쁘건 다 내려왔고, 지금 서울에 좋다고 하는 지역들은 다 정고점을 회복을 했죠. 강남 3구나 뭐 그런 쪽은 다
2021년의 고점하고 똑같습니다. 주식도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려면은 이렇게 다 같이 떨어질 때 변경을 하는 게 좋고요. 때 떨어지는 칼날이기도 하고 뭐 뭘 사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도주는 이제 시장이 이제 막 다 같이 떨어질 때 시장이 막 하락해서 많이 떨어질 때 티가 납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 주식인지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지금 이제 관세 이후로 한 달 지났죠. 다시 자기의 원래 궤도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요 자리가 코로나 자리입니다. 카카오는 사실 여기부터 이제 오르고 있던 건데 여기서 코로나를 맞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원래 궤도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두세 배 오른 주식을 사면 된다라고 했던 게 여기가 이제 뭐 만 얼마 여기서 4만 원, 한 4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요쯤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키워드가 이제 AI는 사실 22년 오픈 AI 때부터 나왔던 거지만 뭐 여전히 메가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해서 리쇼어링을 뭐 얘기하고 있고 사실 뭐 인건비 때문에 어렵겠죠.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로봇을 적용시키면은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리쇼어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키워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로봇을 이제 적은 원가로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싸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알려진 바대로 AI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요. 러우 전쟁이나 지금 중동에도 또 뭐 전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분쟁이죠. 고령화 사회가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잘 사는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미용이나 건강인데 뭐 비만 쪽이죠. 뭐 미용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이런 관세나 이런 악재를 만났을 때 바로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거의 한두 달 내로 자기의 원래 궤도로 돌아갑니다. 조선을 보면은 이게 지금 5월이니까 4월에 그 관세 때 여기에 있었어요. 현대미포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관세 때문에 떨어졌는지 잘 티도 안 나요. 사실 자신의 원래 궤도로 돌아갔죠. 이런 순간이 어, 주도주로 이제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은 에너지하고 분쟁 키워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뭐 LNG, 뭐 북극 항로나 해상 패권, 네, 미국의 해상 패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연관이 좀 있고요. 그다음 방사는 이제 분쟁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이제 4월 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도 언제 그랬는 듯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장품 사람들이 잘 모르는 APR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좋죠. 예. 이런 모양이 이제 주도주의 시작의 모양입니다. 여기는 아직 멀었는데 뭐 한 달 정도 내로 여기를 이제 올라간다면 이 가격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찍어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종목들을 잘 못 찾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ETF에서 종목을 추려서 사시면 됩니다. 방산 쪽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이런 이제 ETF가 있는데 거기에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진짜 방산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방산들은 이제 가격의 상승폭 같은 것들이 같은 모양을 그리거든요. 여기 풍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줄 세워보고 골라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구글 파이낸스인데요. 여기가 계엄령, 저 ETF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한번 넣어서 주식의 상승률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있는 요거를 골라요. 방산을 산다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는 안 사겠죠. 그리고 요 모양을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리가 관세 자리인데 여기 출발을 하는 시점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계엄 때가 아마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 때부터 시작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개월 지났네요. 보통 한 최소 1년은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에너지 확보에 관련된 기업들인데 뭐 원전이나 아마 원전 쪽일 겁니다. 이쪽이. 원전도 여기 계엄대가 한 요 정도니까 요 정도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요 것들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 아마 요게 네, 지금 한 2.5배 1년 이때부터니까 한 2배 반, 3배 정도 오르는 기업들일 겁니다. 이런 애들이 10배 갈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보여드린 시기하고 이제 보면은 고르는 시기가 지금도 이제 비슷한데요. 테슬라도 이제 코로나 때 여기 가격에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이제 원래 테슬라는 오르고 있었어요. 테슬라도 오르고 있었는데 한 6, 7개월 오르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의 일격을 맞고 여기까지 떨어졌죠. 근데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하나, 둘, 셋.
3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가 벌써 한 4~5배 올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성장한 게 400불까지 가게 되면 한 여기서 가도 한 두세 배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22년 10월 오픈 AI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신고가를 나오나? 네, 요쯤이네요. 네, 여기가 바닥이었으니까 요때 요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요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같이 떨어지는 시기라 한 달 만에 복구되는 주식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가, 신고가로 가장 빨리 갔던 게 이제 엔비디아고요. 요 순간에 이제 사게 된다면은 그 자리는 요쯤 되겠네요.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아요. 2년 6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그 정도인데 한 뭐 이 자리. 공통점들이 다 있죠. 위기를 맞고 가장 먼저 신고가로 들어가는 애들을 사면은 그게 지도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오르고 있던 궤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오른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의 일격을 맞았지만 다시 원래 다리로 빨리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장 기업을 이제 뭐 좀 봤는데 어, 사실 제가 원래 미국 주식은 안 하지만 최근에 좀 몇 개 샀습니다. 몇 개 샀는데 뭐 대충 16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양이 있어요. 지금 한 4개만 잠깐 보면요. 여기가 이제 관세로 이제 충격을 맞은 상태고 여기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면은 충격을 받고 바로 자기 원래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네, 한 달 정도 걸렸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자기 원래 궤도에서 한 12%, 1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애플, 애플은 떨어지고 아마 얘 원래 궤도는 이걸 겁니다. 예,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게 오르는 주식이었다면은 요쯤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애플은 탈락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도 좀 오긴 왔지만 조금 부족해요. 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제일 좋냐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어, 아직은 몰라요. 한 두세 달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 두 개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덩치가 1, 2, 3, 4등이다 보니까 덩치가 너무 커서 요거는 이제 방향타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다른 좋은 주식, 좀 더 이제 가격이 시총이 낮은 주식 중에서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는 것들이 브로드컴이고요. 브로드컴은 거의 엔비디아랑 비슷한 모양. 그리고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10부터 한 요쯤 한 서너 배 오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보유했다면은 여기가 보통 사는 시기니까. 그 말은 얘가 10배로 갈 확률이 얘가 제일 높아요. 지금 봤을 때는. 이미 넘어가 있고 네, 위기에도 제일 빨리 들어왔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 제일 빨리 오르는 애들을 산다. 그리고 제일 빨리 오르고 기존 가격을 넘어가 있으면은 아주 좋다. 네, 그렇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키워드 사실 가격이랑 키워드랑 똑같아요. 요 키워드에 관련된 주식으로 비싼 것들을 사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